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문자로 마구마구 들어오는 이 대출 받으라는 광고들 앞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어제부터 연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20% 이상 금리를 요구하면 이젠 불법이 되는 것이죠. 내 대출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빌리는 것도 중요한데 네. 빌릴 때 꼭 따져봐야 되는 게 금리. 네, 이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뭐 어떤 의미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뭐 저축은행이든 아니면 카드사의 카드론, 뭐 할부 혹은 캐피탈이라든가 뭐 대부업, 뭐 네. 심지어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10만 원 이상 돈을 빌리게 됐을 때는 네. 이제 앞으로 연 최대 20%를 넘게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다 모두. 개인 간 거래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돈을 빌릴 때는 아무리 비싸봐야 네. 연 최고 20%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누군가 같습니다. 20% 넘는 금리를 요구하면 그 계약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엄연하게 불법이니까 네. 앞으로는 이 정상적인 이 법규 테두리 내에서는 20% 이내에서만 금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그러니까 7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7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이고요. 기존에 받고 계시다가 우리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단위로 연장 주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새롭게 이제 7일 이후, 어제 이후로 연장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새롭게 뭐 갱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7월 7일 이후다라고 한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7월 7일 이전에 하필이면 7월 6일 혹은 네. 뭐 그 전이라도 비싼 뭐 24%짜리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갚거나 네. 아니면 만기 연장 시에 그게 다시 낮아질 텐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표준 약관에 따라서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받으신 대출이라면 자동으로 이제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동으로 낮아지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카드론이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들은 사실 캐피탈 소급 적용에 같은데? 캐피탈 네. 같은 것들은 소급 적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소급 적용을 만약에 못 해준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면 네네. 그럼 금리를 좀 더 싼 걸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겠네요. 사실은 유리하죠. 근데 이 카드사라든가 캐피탈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이제 낮춰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낮춰주는 금융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24보다 낮은 이 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데 이때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중도상환 수수료. 그러니까 네. 중간에 우리가 돈을 갚았을 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상한선이 낮아져도 20%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높은데. 예. 그러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돈이 필요하신 서민들 그리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을 하시는데 이 상한선을 낮춰주면 아무래도 그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취지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금리로밖에 돈을 쓸 수밖에 없으셨던 아주 네. 저신용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대출이 안 이뤄질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로밖에 돈을 못 빌린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불리할 수가 있고 또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한테만 그럼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 신용이 높으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비싼 이 고금리로 마진을 올리던 게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네. 24에서 20으로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못 받는 이익을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고신용자들, 네. 과거에는 좀 등한시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카드사의 카드로는 고금리 상품의 대명사였죠. 네. 그러니까 신용이 높으신 분들은 굳이 난 은행에서 돈 빌리지 굳이 카드사에서 안 빌려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제 카드사에서도 그 최저금리를 오히려 더 낮춰가지고 이런 우량 고객들을 모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카드사가 최저금리를 대부분 낮췄는데요. 1에서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저금리라고 하면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한 5%에서 7%요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주요 신용카드사에서는 금리, 이 신용도가 높다면 한 3%까지도 이 카드사에, 이 카드론 같은 장기 대출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은 요즘에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막혀 있는 경우들 많이 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신용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제 카드론 쪽으로 올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카드사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이 최저금리까지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뭐 빚 한 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금융권 은행은 사실 20%를 넘는 이 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보는. 그런데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캐피탈사라든가 카드론 네. 입장에서는 20% 넘는 고금리를 취급함으로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책을 써왔었죠. 네.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마진을 많이 남겼는데 그 윗단이 잘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형태의 영업 방식을 취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량 고객한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중금리 이런 네. 대출들에 오히려 좀 집중. 그러니까 고위험 고금리보다는 중위험 중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네. 하는 식으로 요 가운데 단에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 보이고 오히려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그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를 받으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은 그 금리로밖에 돈을 못 빌리시던 분들은 이제는 그 금리로조차 그러니까 24%라도 나는 돈이 필요해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그런 정상적인 이 법규 테두리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시장에서 네. 밀려날 우려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권으로 갔던 저신용자들이 이제 대부업으로 갈 테고 네. 대부업도 막히면 그때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상 과거에도 뭐 39%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순간순간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때 즈음 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신고 사례가 많이 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게 이렇게 최고금리를 낮출 때 그런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가시는 분들을 위한 뭐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런 그 저신용자들을 위한 그런 정부 대책 같은 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네. 이제 두 가지의 정책 대출이 있는데요. 하나는 안전망 대출 2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존의 고금리, 그러니까 20%가 넘는 고금리 상품들을 이용하는데 뭐 소급 적용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이 안전망 네. 대출 2라는 대출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득 기준하고 신용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신용이 아주 낮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갈아타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나는 기존에 그런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지는 않았었다. 네. 하지만 돈이 필요해가지고 빌리려고 보니 일반 대부업체라든가 아니면 카드론이나 캐피탈 이런 이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 신용도가 네. 너무 낮아서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햇살론 15라는 상품입니다. 15요? 예, 15. 이거 왜 15냐면 네. 금리가 15.9%예요. 아. 15%면 좋겠지만 그냥 15.9% 그러니까 15%대의 금리, 고정금리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15.9%라는 이 대출을 받아가서 네. 햇살론 15를 받아가서 성실히 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도 점차 낮아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이기는 한데 이런 불법 사금융에 가시기 전에 이런 네. 정책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콜센터 1397번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안전망 대출이라든가 햇살론 15가 가능하실지는 꼭 저신용자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문자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대출 받으라고. 이럴 그렇죠. 때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거 주의해서 봐야 돼요? 먼저 전화를 거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어떤 금융기관이든 전화를 걸어가지고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태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권유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네. 필요하면 내가 직접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답이고 그 어떤 문자나 전화로 왔을 때 그런 낮은 금리를 홍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스팸이나 뭐 스미싱 혹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빌려준다고 하는 거는 일단 그렇죠. 무시하고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